네, 이제는 온라인으로 휴대폰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T 샵 온라인에서 더 저렴하고 더 좋은 물건들 편하게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까지 모두 다 되는 KT 샵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오늘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단오리 발사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 타고 네네. 네, 달로 지금 열심히 석 달인가 더 날아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참 달이 멀어요, 그런 거 보면. 네. 자, 오늘은 시장이 어떤지 한번 하나하나 좀 분위기 좀 볼까요? 네, 오늘 일단 출발 좋고요. 2,486포인트 플러스 12포인트 강세 이제 상승 보이고 있고 등락률로는 0.5%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35개, 하락이 179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0.36% 올랐고 상승 종목은 800개, 하락이 415개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전은 코스피가 조금 어제는 부진했는데 네. 코스닥보다는 좋은 출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0.6% 올랐고 LG엔솔은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4%. 그리고 어제 카카오가 급등했는데 네이버는 좀 사실 못 올랐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네이버가 네이버가 좀 2%. 강했네요. 예, 방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역시 어제 카카오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기대치가 낮아져 있어서 일단 오늘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출발이 좋고 고려아연도 오늘 한 3.7% 정도 네. 주가 올랐고 녹십자가 3%또 LG화학도 2.3%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DB손해보험, SK아이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 좋고요. 그리고 코오롱인더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일단 증권사의 긍정적인 오늘 평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 3% 정도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기업은 BGF 리테일이 마이너스 3%인데 예상치에 좀 못 미쳤더라고요. 실적이? 예. 그래서 인건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저도 읽어보니까 비용 부담 때문에 네. 좀 어닝이 약간 미스나서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강원랜드는 감사원에서 이렇게 아까 잠깐 속보를 봤는데 1년에 이렇게 출입하는 일수를 좀 줄여라라는 그런 좀 통보를 내렸나 봐요. 감사원에서 예, 그 강원랜드 쪽에 그러니까 1인당 몇 번 제한해라. 뭐 1년에 뭐 100일이나 뭐 이렇게 안으로만 출연을 해라.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뉴스가 하나 나와서 오늘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0.9% 약세 보이고 있고 FNF가 마이너스 0.6%또 오늘 아모레지가 마이너스 1%. 이 정도 좀 빠지는데 그렇지만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많은 기업들이 좀 오르고는 있는데 오늘 셀리드가 한 4% 올랐고요. 어제 실적 발표한 스튜디오 드래곤이 2% 상승했고 실적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뭐 셀트리온 제약, 셀리버리 이런 기업들이 오늘 각각 한 1% 이상씩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어제 위메이드가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그쵸.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컴투스가 마이너스 2.5%, 데브시스터즈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강했던 게임주는 오늘은 좀 밀리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은 게임주 제외하면 그래도 뭐 다른 업종들은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급 상황은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232억. 그래서 연 7일 연속 지금 순매수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기관들도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46억 정도. 그래서 기관도 매도가 일단 좀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거는 화학 업종이고요. 화학, 자동차, 조선, 뭐 제약 이쪽 사고 있고 반면에 서비스 업종 아마 게임이나 인터넷 업종은 오늘 조금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큰 특징은 없지만 일단 기관들이 오늘은 좀 매도를 안 하는 게 오전에 약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든가 코로나19 치료제, 뭐 백신, 바이오 쪽 좀 강세가 좀 다시 이어지고 있고요. 건설주도 오늘 좀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정책 발표가 있어서 9일날 그 원희룡 부동산 장관이 네. 원희룡 장관이 200만 원 그 뭐 관련해서 뭐 그거 하는 거죠. 맞습니다. 8월 9일날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오늘 미리 좀 오르는 것 같고
철강주 중에서는 세아제강이 오늘 좀 많이 오르는데 아마 한 증권사에서 오늘 좀 긍정적인 보고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 4% 올랐고 동국제강이 3%, 현대제철이 1%.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 주가 움직임 좋고 어제 시멘트가 이제 가격 인상한다 그래서 급등했는데 네. 뭐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뭐 한일 시멘트 같은 기업들이 한 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손해보험주도 올라가고요. 뭐 바이오시밀러. 야, 손해보험주는 이거 예상 밖이야. 왜냐하면 금리가 급락을 했는데 네 했는데도 실적이 되게 좋을 거라고 하고요. 또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백내장 수술 건수가 백내장.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규제를 하면서. 예. 주식 몰라요. 어? 주식 어렵습니다. 아 금리 네, 금리다 보험 바로바로 이렇게 그렇게 1대1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네, 변수가 완전 많습니다. 예상 밖인데 네, 주식 어려워요. 네. 금리는 맞췄는데 금리에 연동된 보험주를 못 맞춰버려. 네. 주가는 다 올라가 버렸어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뭐 대다수 기업은 오르는데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게임이 좀 안 좋고요. 게임, NFT, 웹툰. 어제 많이 네, 올랐어요. 어제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대밀리는 그런 흐름 나오고 아까 이제 편의점은 좀 BGF 때문에 좀 밀리고 있고요. 로봇주도 약간 밀리고 최근에 좀 강세 보였던 어쨌든 그 성장주가 약간은 오늘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0.3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1년 내내 그냥 이런 장사만 했으면 좋겠다. 그죠.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조금이 오르는. 오르는. 그건 아니죠. 계속 그냥. 응? 에이, 그건 아니죠. 아 오늘은 여기 올랐고요. 아, 어제 많이 오른 건 좀 빠졌고요. 그건 네. 얼마 좋아. 네. 아니, 계속. 오늘 15% 올랐는데 내일 막 10% 떡. 아이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재밌는데. 자, 시장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리포트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요즘에 뭐 바이오도 좋은데 그 신한금융투자의 이동건 정세훈 애널리스트가 네. 하반기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이 하반기도 기승전 바이오 이런 좀 바이오? 제목, 예, 그런 좀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리포트인데 일단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 바이오 하반기를 기점으로 지금 유의미하게 반등을 뭐 하고 있죠 이미.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난다기보다는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대표 기업들 하면 뭐 셀트리온이 들어가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매분기에 아마 실적 성장할 것 같고. 셀트리온이 예, 그리고 유럽의 램시마 SC라고 이제 자기가 집에서 주사 맞는 그 제형이죠. 요게 매출이 아마 고성장할 것 같고,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실적이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어제 나왔던가요? 엊그제 나왔네. 우리 저 징징쇼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아니요, 뭘 어제 나왔죠. 아, 어제. 예, 어제였죠? 맞아요. 예. 있었어요. 셀트리온 어제 많이- 부산 그 네. 아, 그분이 메리님 네. 아, 안 오셨던데 강연장에. 네, 아, 셀트리온. 모시고 갔어야 되나 봐. 셀트리온이 이제 또 징징쇼 나왔으니까 갈 때가 된 모양이에요. 오늘 오르고 있어요. 2.3% 아, 그래요? 정도. 야, 징징쇼의 매직은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요새 뭐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사공장 부분 가동이 10월부터 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서 뭐 2분기 실적이 좀 바닥이다. 그래서 하분기 실적 더 좋다 이런 내용이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노바백스 향으로 이제 들어간 그 코로나19 백신 CMO 매출이 아직도 뭐 견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카이 코비온 이제 국내 섬구매 계약도 좀 일부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서 실적 하반기,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가장 큰 회사들인데 이게 실적으로 지금 또 증명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라는 좀 입장인 것 같고요. 대형주만 그렇다고 가는 건 아니고 중소형주도 좀 좋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소형주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학회가 시작이 돼요. 학회. 예, 그래서 다음 예. 8월 6일부터 9일까지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 9월 9일하고 13일에 유럽 종양학회 이게 굉장히 좀 큰 이벤트고. 크죠. 예. 네. 그리고 또 13일, 16일 날 또 AACR에서 개최하는 뭐 췌장암 학회라고 하는데 이것도 열리고 11월에는 면역 항암 학회, 12월에는 또 미국 혈액 학회.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굵직한 이런 학회 이벤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기술 수출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너무 안 좋았죠. 바이오가 뭐 거의 한 1년 내내 부진했다가 이제 6월부터 좀 반등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단지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대형주는 실적, 중소형주는 아마 이런 학회 이벤트로 인해서 하반기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회 이벤트에 바이오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지. 네, 거기 이제 내용에 그 보고서에는 이제 기업들 뭐뭐 참여한지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신한증권 보고서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진짜 학회죠, 진짜 학회. 네, 학회 맞습니다. 무슨 학회 생각하셨죠? 아니 이제 동네 병원에 가면은 네. 원장님 오늘 학회 가셨습니다.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걸려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 아, 그분은 이제 저 어디 용인 쪽 골프장에 가시고 골프 학회. 그건 모르지. 네. 스타디 그룹도 있잖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는요? 네, 그 지각이 IBK 아니라 네, IBK 투자증권 최윤석 연구원님이 요거 이제 항공주 쪽인데 뭐 네. 지표만 적어준 자료인데 이제 LCC라 그러죠. 이제 그 저비용 항공사 네. 7월 여객수가 175만 명 정도 기록을 해서 좀 회복은 하고 있대요. 그래서 LCC 3사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 합산 여객수가 이제 175만 명인데 작년 동월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선은 감소했대요. 국내선은 6.4% 감소했는데 네. 국제선이 뭐 이게 사실 뭐 퍼센트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2,500%인데 작년이 뭐 아예 못 갔으니까. 네. 그래서 국제선 여객수는 좀 늘어나긴 시작했다. 확실히 이렇게 보시고 2019년 7월 기준으로 이 노선 비중을 보니까 일본이 그때 40%, 동남아시아가 한 5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가장 컸는데 현재 7월 기준으로는 일본이 11%, 동남아시아가 72%, 대양주가 17%.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마 이제 방역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거든요. 동남아 쪽이. 그리고 무사증 여행이 좀 가능하다고 하니까 동남아 쪽으로 많이들 가시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지금 가기가 어려운 게 단체 여행 빼고는 좀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개인으로는 가기가 불가능하고. 일본에 지금 단체 여행도 되나요? 그 패키지는 되는 걸로 출장하고 뭐 예, 그런 일부 거 그런 거는 될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자를 받아야 되고 일단.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가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일본은 좀 어려운데 근데 일본이 열려야 이 LCC한테 되게 좋거든요. 그렇지. 예, 황금 수익성- 노선이라고 예, 그러죠. 수익성이 되게 좋기 인천 때문에. 후쿠오카, 인천 저기 나고야, 인천 동경 이런 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0일 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제 양국이 무사증 입국 재개의 필요성은 논의를 했는데 네.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열려야 LCC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020년 2월부터 이제 운항을 멈춘 지역국제공항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기 시작했대요. 지방 노선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동안 국제선 운항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도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역 정책이 좀 더 완화돼야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좀 LCC 내용인 것 참 같아요. 힘들다 그죠? 쉽지는 않죠. LCC. 예. 지금 이제 국내선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항공 관련 보고서가 있었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이제 폐 배터리 얘기들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그래서, 나옵니다, 예, 요즘에. 그래서 오늘 SK증권의 윤혁진 연구원님이 굉장히 좀 장문의 윤혁진이요? 예, 윤혁진. 보고서가 오늘 좀 나왔어요. 배터리. 예, 그래서 제목이 배터리 윤회 배터리 인사이트 이렇게 써가지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10년 후에 당신이 보낸 한마디 뭐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왜안 샀냐 이거죠? 10년 후에 예, 그러니까 사 영진아 사라고. 아이고 리포트 제목 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읽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막 10배가 10배씩 갔잖아요. 네. 몇 년 전부터. 그게 이제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폐 배터리 관련주도 한 7, 8년 후에는 지금의 소재 업체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놓자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전기차 판매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걸 만들기 위한 배터리도 엄청나게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배터리 만들 때 셀 업체들이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그걸 뭐 셀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셀스크랩. 예, 그것도 일단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배터리 이제 폐 배터리 사업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많이 타면 탈수록 보통 4, 5년에 한 번씩 이거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폐 배터리를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시장에서 제일 적극적인 나라는 일단 중국이라고 좀 써 있습니다. 중국도 이 폐 배터리 워낙 사업을 많이 하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배터리 소재가 지금 의존도가 중국이 제일 높잖아요. 네. 전 세계가 뭐 거의 대부분 중국에 수입을 하고 한국도 중국 의존도가 뭐 수산화 리튬은 83%에 달할 정도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또 미국도 중국에서 발을 빼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 대안은 폐배터리가 될 수 있다. 근데 폐타이어 업체는 별로 안 올랐죠. 폐타이어는 뭐. 타이어 재생 타이어 업체들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금호 타이어는 이제 고무 사가지고 하는 거고 네. 또 어떤 업체들은 폐타이어 다시 해가지고 재생 타이어 하는 회사들인데 네. 우리가 가다 보면 왜 타이어 뭐 신발보다 쌉니다 뭐 했잖아. 한 10년 있으면 자동차 배터리 건전지보다 쌉니다 이런 거 안 나오나? 너무 나갔나? 무슨 취지 얘기? 넘어가. 건전지보다 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재생 배터리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 그냥 새 배터리를 대체하는 그런 시장들이 나중에 많이 열리지 많이 않을까. 열린대. 그죠. 중고 시장도 열리고 막 내 그러겠죠. 얘기는 진짜. 내 얘기가 갖는 의미는 네. 그때 되면 진입 장벽이 배터리에 대한 그때 되면. 그지? 여기저기서 다 만드는 다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주유소 같은 데서 배터리 충전하면서 배터리 갈아주고 뭐 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다 들어오겠지. 불선샷 하나 넣어주듯이 배터리 한번 갈아드릴까요? 이렇게 어떻게 와이퍼 갈듯이. 네, 요소수 바꿔요? 뭐 이런 것이나. 그러겠네요, 진짜. 나는 그 진입 장벽을 본다 이거죠.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불일으켜서.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네. 배터리를 그렇게 뭐 쉽게 갈 수가 있나요? 자동차랑 또 맞는 배터리 규격이 있는 건데 그렇게 네. 함부로 그렇게 막 여기 주유소에 갖다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